햇빛은 무조건 몸에 안 좋은 걸까요? 80년대 이후에 태어난 젊은이들은 자외선은 몸에 나쁘다라는 말을 꾸준히 들으면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이전에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이라면 어둑어둑해질 무렵까지 공원이나 빈터에서 놀았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햇빛에 검게 그을린 얼굴은 건강의 지표였고 어른들도 그런 아이들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은 햇빛을 쬐면 몸에 좋다라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은 햇빛이 우리 몸에 어떤 방식으로 좋은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성들이여, 자외선을 반겨라. 앞에서 말했듯이 자외선을 쬐면 체내에서 비타민 D가 생성된다. 아는 사람은 알고 있겠지만 비타민 D는 보편적으로 많이 알려진 비타민은 아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바로 비타민 D는 음식으로 섭취할 수 있는 영양소가 아니기 때문이다. 일부 생선에 들어있다고 확인되었지만 그 이외의 식품에는 함유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 아무리 식생활에 신경을 쓴다 하더라도 필요한 양만큼 비타민 D를 섭취하기는 매우 어렵다. 하지만 인간은 체내에서 비타민 D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것은 햇빛, 정확히 말해 자외선을 충분히 쬐므로써 가능하다. 자외선을 쬐면 피부에서 비타민 D가 생성된다. 식사로 섭취하기 어려운 비타민 D가 인간의 체내에서 생성된다니 참으로 신비하지 않은가. 아마도 살아가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 같은 인체 현상이 생겨났을 것인데 특히 햇빛을 쬐어야만 비로소 비타민 D가 생긴다는 부분에서는 자연의 섭리가 느껴진다. 햇빛은 빈부의 차이나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내리쬐다. 하늘이 두꺼운 구름에 덮여 있지 않는 한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 태양을 볼 수 있다. 그런 대전제가 있기에 햇빛을 쬐면 체내에서 비타민 D가 생성되는 인체 시스템이 완성되었을 것이다. 자연의 섭리에 허술한 구석은 하나도 없다. 이것으로 내가 이번 장에서 하려는 경고의 의미를 알아챘으리라 생각한다. 전신을 각종 자외선 차단 제품으로 철저하게 가림으로써 햇빛을 피하는 것은 비타민 D의 생성을 스스로 거부함으로써 미백을 얻고 심신의 건강을 버리는 행위이다. 식품으로 손쉽게 섭취할 수 있다면 겹겹이 자외선을 차단해도 어떻게든 비타민 D를 몸에 제공하겠지만 자외선 없이는 필요한 만큼의 비타민 D를 인체에 공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 더 덧붙이자면 나이를 먹을수록 인체가 비타민 D를 생성하는 능력이 약해져서 70대가 되면 젊었을 때 반 정도밖에 못 만든다. 즉 자외선을 가장 꺼리는 고연령대의 여성이야말로 가장 비타민 D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며 누구보다도 일광욕을 생활화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햇빛을 피하는 선택을 하겠다면 최악의 경우 자리보전을 하게 될 위험성이 있음을 잊지 말자. 수면장애를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 우울증보다 환자 증가율이 높은 질환이 수면장애다. 한 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약 20%, 고령자 중에서는 무려 30%의 사람들이 수면장애로 고통받고 있다고 한다. 수면장애는 크게 4가지로 나뉜다. 잠자리에 들어서 잠이 들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입면장애, 자다가 깨서 좀처럼 다시 잠들지 못하는 중도각성, 평소의 기상 시각보다 빨리 잠이 깨는 조조각성, 잠은 잤지만 잔 것 같지 않은 숙면장애가 있다. 이 중에서 조조각성은 고령자에게 흔히 나타나며 사람에 따라 여러 유형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병원에 가면 수면장애를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로 수면제를 처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리 좋은 방법이 아니다. 약이 없으면 잠을 잘 수 없다라는 새로운 불안감을 형성해 약물에 의존하게끔 만들기 때문이다. 수면장애 역시 인공조명의 발달로 자연광에 노출되는 시간이 적어진 현실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다들 잘 알고 있겠지만 인간에게는 체내시계란 것이 있다. 체내시계는 인간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생물이 갖고 있는데 체내시계가 만들어내는 생체 리듬이 무너지면 수면장애 등을 유발한다.
그러므로 아침 햇빛을 받아 깨어나는 생활을 함으로써 체내 시계를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수면 장애를 해결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주로 밤 근무를 해 도저히 태양의 움직임과 흐름이 같은 생활이 어려운 경우도 있겠지만 인간이 원래 활동하던 리듬으로 체내 시계를 되돌린다면 수면 장애가 크게 개선될 수 있다. 체내 시계를 정상화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운동량도 함께 늘린다면 밤에 푹 자는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 영향으로 생체 리듬이 더더욱 빨리 정상화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최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면 장애가 있는 사람은 통상적인 수면 시간을 유지하는 사람에 비해 일찍 죽는다고 한다. 문명의 진화로 망가져버린 체내 시계를 원래대로 되돌리는 방법은 태양의 힘을 빌리는 것 말고는 없다. 이번 기회에 꼭 도전해보라. 지끈지끈 편두통, 일광욕으로 벗어나자.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편두통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평소에는 아무런 통증 없이 생활하다가 갑자기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격렬한 두통이 몰아치는 증상이 편두통이다. 두통은 다 똑같아 보이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긴장성 두통이다. 어깨 결림이나 목 결림 때문에 생기는 두통으로 마사지로 뭉친 근육을 풀어주면 두통이 가라앉는 경우가 종종 있다. 다른 하나는 편두통이다. 독자 중에도 편두통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 증상이 심할 때는 맥박이 뛰는 듯한 통증이 지끈지끈 격렬하게 이어지지만 단기간에 낫는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시 누워있거나 진통제를 먹는 것으로 증상을 다스린다. 하지만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격렬한 통증을 반복적으로 겪게 된다. 이 골치 아픈 두통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간단히 설명하면 뇌혈관의 혈류를 좋게 하면 증상은 개선된다. 혈류를 좋게 하는 데에는 일광욕이 최고다. 머리가 아픈데 일광욕을 할 정신이 어디 있느냐고 되묻는 사람이 많을지 모르나 그게 사실이다. 일광욕은 경우에 따라 편두통뿐만 아니라 긴장성 두통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다. 혈행이 좋아지면 근육이 이완돼서 결림이 풀리고 젖산 같은 피로물질이 배출되어 두통이 잦아들거나 해소되는 것이다. 또 자외선에는 송과체에서 생성되는 세로토닌을 늘리는 작용도 있기 때문에 혈류가 좋아지는 것 이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편두통을 일으키는 또 하나의 요인은 스트레스다. 햇빛 대신 인공조명에 의지해 생활을 하면 스트레스가 증가한다. 편두통도 현대병의 일종인 것이다. 그러니 일광욕을 해서 스트레스 발생 요인 중 하나라도 없애는 것이 편두통을 예방하는 데도 좋다. 편두통을 떨쳐내고 싶다면 통증이 심해진 다음에 일광욕을 할 것이 아니라 두통에 시달리지 않는 생활을 목표로 평소에 일광욕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태양은 치아에도 혜택을 주었다. 일광욕을 하면 치아도 건강해진다. 치아는 뼈와 마찬가지로 칼슘의 힘으로 견고함을 유지한다. 직접 태양광선이 닿는 부위는 아니지만 자외선으로 체내에서 생성된 비타민 D가 칼슘 대사에 관여하면서 태양의 혜택을 받는다. 특히 치아가 형성되는 시기에 하는 일광욕은 아주 중요하다. 이 시기에 비타민 D나 칼슘이 부족하면 치아가 늦게 나고 치아의 크기도 작다. 게다가 석회화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충치가 잘 생기는 환경에 놓인다. 애초에 위태로운 상태에서 난 치아는 충치의 진행도 빠르고 파괴의 정도도 심각해지기 쉽다. 충치를 예방하려면 역시나 양치질을 철저히 하는 수밖에 없으며 충치가 생기면 치과에서 치료하는 수밖에 없다. 구강 케어가 완벽히 구비된 현대에도 충치가 많이 생기고 그 반면 양치질 습관이 없었던 옛날 사람들에게 충치가 적었던 것을 보면 치아 건강은 구강 내의 문제만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태양은 치아에도 힘을 나눠주고 있는 것이다. 일광욕으로 자연 치유력이 높아진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생소해진 말 중에 자연 치유력이 있다.
그 이유는 아마도 현대의학으로 자연치유력을 규명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하지만 실제로 모든 치유 행위는 자연치유력에 의해 성립된다. 자연치유력의 본 모습은 결코 고정돼 있지 않으며 생활 습관과 스트레스 같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변동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쉽게 말해 시소처럼 항상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언제 올라가고 언제 내려갈까? 이는 인체의 모든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외상을 입었다고 치자. 이때 신경계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즉각 상처가 생겼다는 신호를 관련 기관에 알려서 신속히 치유 과정을 거친다. 하지만 어느 한 기관에 문제가 있어 제대로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치유는커녕 상처가 더 커질 수도 있다. 실제로 비슷한 상처가 났을 때 치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동일하더라도 다 나을 때까지 거치는 경과가 항상 같지만은 않다. 이것이 바로 자연치유력이 항상 변화한다는 증거다. 더 큰 현상을 예로 들면 세포가 발암유전자 세포로 변이했음을 재빨리 진단해서 제거하는 기능이 작동된다면 암은 발병하지 않는다. 살짝 베인 상처에서 암에 이르기까지 자연치유력은 건강을 지키고 질병의 발병을 예방해주는 인체의 능력이다. 그 유명한 히포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자신의 몸속에 최고의 명의를 두고 있다. 이때의 명의는 자연치유력을 의미한다. 히포크라테스는 내일은 그 명의를 불러내는 것이라고 이어 말했다. 자연치유력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는 의사가 가진 수를 다 써도 병은 쉽게 낫지 않는다. 그리고 히포크라테스가 명의를 불러내기 위해 추천한 방법이 바로 일광욕이다. 일광욕을 지속하면 몸은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기능과 잊고 있었던 기능까지 회복시킨다. 이는 곧 자연치유력의 상승을 의미한다. 편의점에서도 약을 살 수 있게 된 시대에 약이나 병원에 의지하지 않고 자연치유력만으로 병을 치유하려는 사람은 매우 적겠지만 평소의 건강을 의식해서 일광욕만이라도 적극적으로 실천한다면 내 몸이 지닌 치유 능력을 최대한으로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앞의 내용은 우스노미야 마사키 작가가 지은 햇빛을 쬐면 의사가 필요 없다의 일부분이다. 자외선이 몸에 나쁘다라는 말을 꾸준히 들으면서 자라왔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선글라스를 착용하면서 자외선을 막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자외선은 나쁘기만 한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자외선이 몸에 안 좋다고만 믿는 사람들과 햇빛이 어떻게 몸에 좋은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